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간만에 대한민국 무역, 수출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에 뉴스 같은 데서 작년에 수출 계속 좋았고 1월달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다 이런 내용 보셨을 텐데 그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년도 1월 첫 달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해서 수치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4분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이 레벨은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1월달 숫자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한 지금 1200원 정도 되죠. 원화로는 좀 더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 66조 원이 되고 2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늘 나가는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를 했고요. 다만 미국향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품목별로 봐야 될 텐데 원래 한국의 주력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정유 이런 순위 될 텐데요. 과거 몇 년치의 성장을 살펴보면은 18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좋았을 때 이쪽이 확 증가했다가 바로 가격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이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21년도에 잘 찍혔었죠. 그래서 이때랑 이때는 다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거였고요. 20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주로 SSD 쪽이 많이 증가를 했고 바이오스 쪽에서는 진단키트가 많이 늘었던 부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증가율을 월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주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는 만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 3월 이때만 싱글아이 8% 성장한 것 빼고는 다 두 자릿수를 월별로 기록을 했었죠. 이제 워낙 국가적인 주력이기도 하고 최근 1월의 데이터도 양호하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기대가 걸리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일정 부분 설명이 될 겁니다. 나머지 석유화학, 철강, 석유 제품 이런 쪽은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분히 원자재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원자재를 신경 쓰신다면은 수지타산을 따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좀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1월달에 그나마 긍정적인 숫자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숫자만 보고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워낙 이런 구간들에서 부진했던 것이 칩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건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통이고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 칩 조달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나왔다고 계속된다 이렇게 장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회사들 월별 숫자가 좀만 부진해도 주가가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인도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급증을 했었지만 인내 빠졌던 부분을 감안하면 단순 한 달 잘 찍혔다고 해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좀 우려가 됐었던 바이오 헬스 쪽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제 성장이 줄어들면서 이 기저효과가 끝났다. 앞으로 꺾일 일만 남았다 했었는데 1월 달에는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주로 진단키트 쪽이 강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유망하다고 정부가 체크 해준 애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전기차, SSD, OLED, 농수산식품들 이런 부분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1월 달에도 괜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망품업들은 따로 분류를 해놓는데요. IT와 관련된 OLED, SSD, 멀티칩 패키징을 보면은 OLED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관련 업체들 실적이 좀 안 좋지 않겠냐 이게 저격성 레포트도 있었거든요. 1월 달에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20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하반기에 또 꺾이면서 역시나 일회성인가 싶었는데 다시 부활을 했죠.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관련 업종에 대해서 계속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MCP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5대 유망 소비재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유아용품, 의약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뚜렷하게 특징이 두드러지진 않는데 농수산품 그리고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성장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다시 좀 회복이 됐습니다. 주로 이쪽은 라면 수출 쪽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삼양식품이나 농심을 보시는 분들이 주목을 할 부분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한 5년간 희망 고문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표 유망 성장 섹터였는데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줄어드니까 수출 쪽이라도 좀 반전의 포인트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특정 업체에 많이 언급됐었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상당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월에는 대폭 역성장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 업종을 드디어 완전히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확인 사살을 하는 꼴이 되었죠. 의약품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바이오 헬스랑도 섞여 있는 부분인데 주로 진단키트 쪽입니다. 이쪽이 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K키트 주가도 실적도 날려잖아요. 이게 수출에서는 다시 살아났죠.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고 서양에서 확진자가 워낙 신고를 갱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트 수출 쪽에서 다시 숫자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쪽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코로나 검사를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수에서도 단기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최근에 잠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발빠른 분들이 대응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게 또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했거든요. 그 이유는 오미크론을 독감 관리하겠다는 말에 독감 관리하는 나라가 이미 많다고 이야기가 막 돌면서 야 독감을 누가 진단하니 이런 낙인이 찍히면서 리오프닝 컨택으로 우르르 달려갔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알 수 없게 돼버렸지만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찍히고 있고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입입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또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년 전반적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텐데 수출 대비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궤적으로 가는 모습인데 작년 말부터 이 상황이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수입을 하는 것에 기인을 하는 걸 텐데 원유, 가스, 석탄 이런 유틸리티 쪽인데 유가는 이제 텍사스유 기준으로 벌써 코로나 때 빠진 게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고가로 올라가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연가스, 석탄 모두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난리를 쳤던 품목들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 중국에서 난리였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요소수 대란과도 관련이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 이른바 3대 에너지 1월달 적자의 대부분을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나머지 이제 중간재적인 수입 품목들이 부담을 주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코발트, 리튬 이런 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가 가파르니까 무역 수지는 12월 달부터 적자가 되었고 1월 달 특히나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출 규모로는 잘 나오고 있다고 막 펄럭펄럭 보도를 하지만은 요것만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당시에 안 좋을 때도 요 정도였는데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리먼 때나 코로나 위기 때랑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일시적인 부분인지 혹은 수출 가격에 얼마나 전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계산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국가별 무역 수지를 보면은 중국, 미국, 아세안,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 흑자를 보는 곳들입니다. 항목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볼게요. 일단 중국에서의 흑자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이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주 우려 요인 중 하나였는데 이거는 수출 금액이 감소한 부분이 1차적으로 영향을 줬을 겁니다. 18년 대비 19년에 대폭 줄었는데 이때 이렇게 증가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주로 반도체 가격의 영향이었을 거고요. 이게 회복이 됐었으니까 21년도에는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도에는 이 수입 자체가 대폭 증가를 하면서 수출액은 예전 수준까지 올라왔지만은 수지는 그대로가 됐죠. 그래서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거고요. 이건 아마도 다른 중간 원자재성 때문일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익으로 메웠을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레벨업 되는 모습인데 이쪽이
한국의 생산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성이고요. 적자를 보는 국가는 아무래도 일본, 그리고 중동, 그리고 CIS 쪽일 텐데, 우선 일본은 이 정도 폭의 적자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쇼맨십에 불과하죠. 미우나 고우나 뗄 수 없는 나라가 될 거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니까 당연히 큰 폭의 적자가 나타날 겁니다. 유가가 레벨이 높았던 2014년도로 돌아가 보면은 이때 적자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당시 셰일 관련 이슈로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많이 그 폭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이게 다시 올라왔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지고 좀 약간 득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100불 이상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 플러스 세계적인 전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유가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는 연초에 재미를 좀 보셨을 겁니다. CIS 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환율이 14년도부터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태까지 수출입 그리고 무역 수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불리함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계속 잘 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요. 한은에서 최근 대한민국 수출 정점 아직이다라고 했다고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기사들이 쓴 대로 긍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심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과거에 이제 수출 경기들을 보면은 그 저점 대비 정점으로 가는데 그 시간이 평균 잡아서 한 1년 11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 9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다는 건데 지금 코로나 저점 대비 1년 8개월 정도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하기 빼기 산수를 해보면은 짧으면 남은 시간이 한 달, 길어봐야 4개월이란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1분기가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상승 국면. 그래, 1분기까지만 상승 국면. 그러니까 기자가 어그로 끈 건데 정점 다음은 당연히 이제 저점으로의 하강 아닙니까? 이 하강이 통상 2년 5개월 한 번뿐이긴 하지만은 뭐 5년까지도 하강 국면이 지속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출 국가에서 이런 시크리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꿀 빨고 난 뒤에 어려운 시장 국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나마 이런 쪽으로 좀 풀렸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 영상 안에 구겨 넣어서 21년, 22년 수출입 통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알아서들 찾아보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매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지표들을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로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업종, 어떤 업체가 4분기 실적을 잘 뽑아냈을지는 이미 이걸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더 주목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